김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상반기 어르신 생신잔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80여 분 와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상반기 생신 맞으신 분이 오늘 40명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죠? 맞죠? 네. 즐거운 시간 돼야 되겠죠? 네. 제가 어저께 새벽 2시에 깨서 지금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지금 아가 조금 희양합니다. 안 오는겨? 네. 꿈을 꿨습니다. 꿈. 네, 꿈.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꿈을 꾸면 꿈에 뭐 형체가 보여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은 꿈의 형태가 없답니다. 그냥 뭐 까맣게, 뭐 뿌옇게, 뭐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까만지 뿌은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살면서 학교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색깔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빨갛다, 파랗다, 뭐 장미꽃은 빨갛다. 하지만 그 빨간색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꿈이 어떠냐라면 형태가 안 나타난답니다. 저는 20살 때 시각장애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꿈을 꾸면 모든 형체가 꿈에 보입니다. 어제 새벽 2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깨서 그 꿈을 꿔도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꿈을 꾸긴 꿨는데 잊어먹잖아요. 그죠? 꿈속에 자다가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도 생생한 꿈을 꿔서 잊어먹을까봐 자질 않았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면 오늘 대박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분 나온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대보소. 네. 정답이네. 박수 한번 주시오. 여러분의 후보들이 나왔는데, 제 꿈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옛날부터 꿈을 꾸면 신통방통하게 맞는 꿈을 꿔요. 현실에 그게 일어나는 꿈을 꾸는데, 어저께 무슨 꿈을 꿨냐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어요. 네. 대통령이 됐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집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꿈속의 얘기입니다, 어제 2시에. 불려가서 한동훈 대통령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김영준 경북시각장애연합회장님, 이 대통령 비서실장 좀 맡아달래. 안 웃는겨? 이 신중한 얘기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이는데 무슨 비서실장을 합니까? 이러니까. 회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서실장 자리에 저를 딱 앉추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 여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체가 화원처럼 꽃이 만발해 있는, 완전히 꽃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 한동훈 대통령한테 인사를 안 하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뚱뚱해. 근데 제가 20살 때 시각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본 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따님으로 계실 때 어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TV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우리 윤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맞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지. 네. 근데 뚱뚱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절을 딱 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 저도 이제 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통령한테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 경북에 있는 안마사들이, 예, 제가 아는 안마사들이 이 대통령실로 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하고 비서실에 있는 이 직원들한테 자식 안마를 하네. 예, 진짜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 어깨를 풀어주고 목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는 가운데 한동훈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연구라든지 뭐를 주물 외워. 뭐를 외우느냐. 고사성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뭐를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물하게 웃으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거 무슨 꿈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복권을 40장 샀습니다. 네. 1,000원짜리 복권. 당첨되면 1등 되면 5억 받는 복권.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자, 은진아, 일로 와봐라. 자, 요거 20장. 여기 20장인데, 오늘 생신 맞으신 분들한테 한 장씩 드리고, 오늘 나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다 긁습니다. 긁어서, 1,000만원, 뭐, 1억, 5억 당첨되면 50%는 당첨된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고, 50%는 여기 우리 김천지혜에다 후원한다 하시겠죠? 예. 약속 다 하죠? 잠깐. 왜 저쪽에 한 분 박수 안 치는겨? 예. 박수 치소. 예. 아, 쳤네. 한 분 맞아쳤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윤 실장이 일합니다. 제가 복권을 사있기네. 아, 회장님. 저 어르신 5억 1등 맞아가지고, 그저 꼴깍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그럼 나는 깨가 없나?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같이 즐거운 날 돌아가시면 참 행복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5억 당첨은 무야입니까? 예? 유가족이 같겠죠? 아닙니다. 은진아, 혹시 5억 당첨대가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119 불러가지고 모셔드리고 복권은 네가 챙겨라. 그래서 복권은 수령해서 반띵은 유가족한테 전달한다. 알겠지? 네.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5억 당첨이 안 나오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꿈이 그렇습니다. 제가 96년도 설날에, 음력 설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러는 거야. 일거나 내가 죽으면 깨끗한 한지를 사각으로 잘라가 네 눈에 2장 문질러가지고 내 간 속에 넣어두게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 소리 안 오이라니까. 내가 죽으면서 네 눈뜨게 해주겠는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러고 5일 있다가 딱 5일이네. 5일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밤에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직인지.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이제 꿈을 꿉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느 산속에 상주가 묘 앞에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야. 우리 엄마 형제 중에는 딸 3명의 아들이 하나야. 우리 외삼촌. 외삼촌이 앞에서 그 상복을 입고 두건을 쓰고 곡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 외삼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얀 승용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왔어.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앞에 이래 보니까 저 밑에 묘가 있고 외삼촌이 곡을 하고 있고 저 외삼촌 등 뒤로 해서 좌측편에 저기서 보니까 상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꿈이에요. 그리고 이 묘가 있는 오른쪽으로 약간 언덕이 있는데 그 너머에 이래 보니까
농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농가. 마당 넓은 농가가.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깼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일을 했는데 밤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엄마가 시장 갔다가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신기하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꿈을 꾼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외갓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외할머니는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관에 이제 넣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화장을 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화장을 해서, 외할머니도 당연히 화장을 하겠죠. 근데 제 꿈에 이제 그렇게 묘선이 게 나타나서, 이거 뭐가 있다, 뭐 의미하는 게 있다 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외가에 전화를 해서, 엄마, 할매는 묘로 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외가 집안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는 화장을 했지만, 외할머니는 선산에 묘로 서야 된다. 외할머니마저, 화장을 하면 이 외가 이제 집안에 이제 그 교류가 없어지니까 이 수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포항에. 거기 이 선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할매 묘를 쓰려고 지금 의논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반드시 묘를 서도록 해라 했는데 이제 묘를 세우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 장사를 하거든요.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그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하얀 창호지를 눈에 문질러서 관송에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하얀 창호지를 사서 눈에 문질러서 이제 들고 갑니다. 택시 타고 이제 바쁘게 이제 가죠. 근데 늦어가지고 관이 닫힐 시간이야. 그 관에 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 할머니 외가가 그때 2층이었는데 2층 이제 올라가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이모가 이 관을 붙다고 관 뭐 뚜껑 못 닫고 뭐 울고 보고 난리가 나. 뭐 1시간도 넘게 이 관 뚜껑을 못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제 관 뚜껑이 안 닫혀 있어. 예, 이모가 막 난리야. 관 뚜껑 못 닫는다고. 참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호지를 할머니 이제 관에 넣어드렸죠. 그러고 난 이제 관 뚜껑을 이제 닫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직 눈을 못 떴죠. 지금도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로 살고 있는데 할머니의 제 눈뜨게 해준다는 것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고 진정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줬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이후부터 할머니 바둑뚜껑 닫힌 이후부터 제가 그래도 할머니가 눈 뜨게 해줄게 그랬을 때 제가 눈을 떠야 되겠다. 눈을 뜨겠다. 이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자. 네, 열심히 살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할머니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머니가 묻힌 이제 묻히게 될 선산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타고 가는 승용차가 내 동생의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꿈에 봤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지 못하는 곳에서 차를 세워서
그 할머니 꿈에 봤던 묘선 자리를 우리 형제들한테 집사람한테 저 위치에 뭐가 있노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묘설 자리. 예. 그리고 저기 할머니 꿈속에서 할머니가 상녀가 저 왼쪽 저기 건너오던데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할머니 상녀가 그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오른쪽 등성리 넘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가 마당 넓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예. 참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